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싼 주유소가 대구에 등장하는 등 기름값 경쟁이 치열합니다. 과도한 경쟁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의 축제들이 지역 특색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역 축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시설에 갇힌 장애인 문제 연속 보도. 오늘은 장애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품질 좋기로 유명한 성주 참외가 오늘 첫 출하됐습니다. 성주군은 해외 수출을 다변화해 FTA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세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바뀐 연말정산을 두고 꼼수 증세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가 부족한 세수 문제를 풀기 위해 지방 교부금을 손보기로 하자 교육청도 비상입니다. 가뜩이나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교육 교부금마저 줄이겠다고 하자 교육 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시 의회를 통과한 대구시 교육청 예산은 2조 6,337억 원입니다. 이 예산도 인건비 300억 원과 누리과정 800억 원 등 1,100억 원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교육 교부금도 줄이겠다는 교부금 개선 방침을 언급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관계자들도 학급수나 교원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 잣대로만 교부금을 줄인다는 건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교원 인건비라든가 학교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런 기타 복지비라든가 시설 유지비 이런데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어서 교육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학급수를 줄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학생 수가 적다고 농어촌 학교를 없앨 수도 없고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는 과밀 학급이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지방교육 교부금을 현재 내국세 20%대에서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교육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불붙은 증세 논란이 교육계로 불똥이 튀면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에서 해마다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특별한 개성도 없이 전시성 이벤트로 전락하거나 주민 참여가 부족해 축제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행사가 많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섭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구에서 열린 축제는 모두 34개. 인구 10만 명당 1.36건이 열려 광역시 평균 1.04개보다 30% 더 많았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자치단체가 뚜렷한 정체성이나 주제도 없이 비슷한 축제를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의 특색을 제대로 담아낸 축제도 찾기 힘들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축제도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어떤 기획에 대한 준비 작업이 부족하고 또 사전 주민이라든지 전문가의 공감대 형성이 아무래도 부족했기 때문에 축제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에다 축제의 목적의식 부족, 부실한 사후 관리도 부실 축제를 양산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평가위원이 2 내지 3명 정도가 축제의 장에 가서 직접 평가를, 시민들의 평가라든지 그다음 본인들이 평가 보고서를 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제출해서 대구시 의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축제 거버넌스를 구성해 지역에 특화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소재로 기획 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장소와 시기가 비슷한 축제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축제 활성화 조직위원회도 만들어 지역 축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뒤 관광산업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는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대구경북연구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시도의회 공동으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특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대구 경북연구원과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별도의 조사소위원회 구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싼 주유소가 대구에 등장하자 대구에서 기름값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과도한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서구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경유는 대구 시내 평균값보다 저렴한 리터당 1,169원, 휘발유는 리터당 1,249원으로 대구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쌉니다. 열흘 사이에 두고 몇십원 몇십 자꾸 내려가대요. 이 집은 내가 올라 안 그래도 사진을 찍었는데 제일 싸대요, 대구서. 종업원 없이 부부가 운영하는 이곳은 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휘발유를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물량이 하루 전체 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휘발유 판매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휘발유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이제 주유소 정책의 일환으로. 대구의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395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싸고 경유는 리터당 1,248원으로 제주 다음으로 쌉니다. 대구에서 주유소 기름값이 유독 저렴한 이유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 시내 주유소는 410여 곳으로 부산이 450여 곳인 점을 감안할 때 인구 대비 많은 편입니다. 주유소협회는 출혈 경쟁으로 주변 주유소들이 함께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계속 출혈 경쟁이 일어나니까 이 1249원 단 주유소 인근 주유소들 1,300 얼마 1,400 달러 기름 팔리겠습니까? 또 값싼 기름이 정품이 맞냐고 의심하는 소비자가 생기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탈법 주유소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역 산학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경북 ICT 융합 컨퍼런스를 열고 지역 산업과 관련된 주제 발표와 투자 설명회, 취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포항과 안동, 구미, 경산 중심의 경북 ICT 관련 기관들이 상호 협력을 다지고 융합 산업의 발굴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설에 갇힌 장애인 문제 연속 보도. 오늘은 장애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장애인을 시설에서 나오게 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고 또 정신질환이 있는 장애인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실 텐데요. 사실인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6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살던 뇌병변 1급인 박준효 씨. 지난해 4월 시설을 나와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곳인 체험홈에 들어왔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이제서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좋아요. 제가 마음껏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삶은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시설 삶으로 돼버리니까 제가 그게 싫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 생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하루에 10시간 이상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평소에 뭐라고 부르세요? 두 분 뭐라고 부르시는데요? 형, 저는 형. 저는 이름 모르고 형이라고 부르고. 네. 또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으로 빠듯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금전 관리라던가 이제 자기 생활을 계획하고 이제 이런 비용들도 계획하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ILP 이제 자립생활 프로그램 기술훈련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권이나 자유도 좋지만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나오게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는 정부의 세금이 1인당 연간 2,100만 원 들지만 자립생활을 할 경우는 1,700만 원 정도로 오히려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탈시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장애인이 위험하다는 것도 편견이라고 복지단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과 그런 장애가 없는 일반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범죄율의 측면에 있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율이 낮다고 보는 것이 또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 통념과 달리 그렇게 정신적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같이 사는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구시 장애인 11만 7천 명 가운데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1.3% 정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장애인 관련 예산 가운데 20%가 넘는 344억 원이나 되지만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센터 등에는 10억 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쫓기던 벌금 수배자가 자신의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과잉 검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울타리가 큰 충격을 받은 듯 처참히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대구지검 안동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등 5명에게 쫓기던 38살 김모 씨가 14층 자택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검찰청 직원이 저희가 돈 받으러 갔지. 그 베란다 통해 옆집으로 돈 피신해버렸지. 그게 이제 집에 천 주인이 사람 보는데 이 감을 질러보니까 자기 집 쪽으로 가다 하고 막 떨어지지. 수차례 문을 열 것을 요구했지만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 수사관들은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전기 드릴로 출입문을 뜯고 들이닥친 겁니다. 숨진 김 씨는 3년 전 유사 휘발유 판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 2,1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 유가족과 지인들은 과잉 진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 죽이고 도피하는 사람 잡듯이 해버렸으니까 강함이죠. 문을 어떻게 벌금 안 냈다고 문을 뜯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유족은 경찰에 숨진 김 씨의 부검과 과잉 검거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도레이케미칼이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구미 1공장에 연간 7만 톤의 생산 규모를 늘리는 LM 섬유, 이른바 저융점 섬유 생산 설비를 갖춘다고 밝혔습니다. LM 섬유는 부직포 등 각종 섬유 공정에서 화학 접착제 대신 사용하는 친환경 섬유로 주로 자동차용 내장재와 가구용 위생제의 소재로 사용됩니다. 도레이케미칼은 이번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8%씩 성장하는 글로벌 LM 섬유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올해 참외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성주구는 고품질 참외를 생산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는 등 참외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샛노란 바탕에 흰 줄무늬가 선명한 참외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모종을 심은 뒤 석 달 만에 농민들이 오늘 첫 참외 수확에 나섰습니다. 예년보다 작황이 좋습니다. 육모부터 튼튼하게 키워갖고 정식을 했기 때문에 전국 재배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성주 참외는 오늘 첫 수확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수확이 이어집니다. 올해 성주군의 참외 수확량은 15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6천 톤가량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평년보다 참외 가격이 10% 이상 떨어졌지만 올해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누리고는 있지만 물밀듯이 수입되고 있는 외국산 농산물이 참외 소비와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군은 기능성 참외를 개발해 일본과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수출해 시장 개방과 내수 부진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 엽산 기능성 참외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주의 참외 산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1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참외 생태학습원 건립과 참외 홍보관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참외에 함유된 엽산 성분을 대외적으로 알려 참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A씨에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고발인 진술과 CCTV 동영상을 포함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어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복지관 지하 1층에서 이 학교 4학년생 24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CCTV 확인 결과 새벽 1시 50분쯤 김 씨가 발을 헛디뎌 5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취업이 확정된 김 씨가 졸업을 앞두고 입사 예정인 회사 선배들과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하고 일행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일성철강 김규호 대표 50만 원, 주식회사 삼영 스포메디 석경재 대표 100만 원,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와 성도 일동이 500만 원, 대구 테크노파크 임직원 일동이 257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설명회를 연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서 대구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늘 동구선관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대구시내 구군선관위에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엽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규정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사무 안내 책자를 배부합니다. 경북교육청이 공립유치원과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519명의 명단을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유치원 교사 51명, 초등교사 457명, 특수학교 11명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9일부터 사흘 동안 경북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3월 신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시내 2,300여 개 놀이터 가운데 설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28곳이 어제부터 잠정 폐쇄됐고 오는 30일까지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폐쇄된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페인트 유해 여부, 놀이기구 사이 간격 등의 설치 검사를 지난 26일까지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곳입니다. 영주시와 영주 구규림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0월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된 곳에서 4km 떨어진 예곡의 정상에서 재선충 감염목 4그루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대대적인 방제에 나섰습니다. 영주시는 감염목 주변과 문화재 주변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놓고 재선충이 안동에서 북상한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해 안동경제 산림에 항공 예찰을 하고 대대적인 항공 방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